자, 지금 같이 보고 있는 차량은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로 핫한 차량입니다. 우리 딜러들이 되게 가져오고 싶어하는 그런 차종이에요. 바로 제네시스 G80 신형 모델입니다. 저도 되게 이 차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이전에 제네시스를 탔었어요. 이 현대기아의 대형 세단 모델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그리고 이 G80의 전 모델을 탔던 사람으로서 이 차의 기술이 얼마나 더해졌고 또 옛날 차량에 비해서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G80 1세대 모델은 좀 굼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악명이 자자하죠. 연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엔진이 이제 배기량이 많이 낮아졌어요. 이 다운사이징을 거치면서 어떤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G80 2세대로 넘어오면서 뭐 사실 그 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 같은 차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외관, 내관이 다르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파격적으로 변한 거는 저는 실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제네시스가 또 대형 세단이고, 대형 세단은 전 세계적으로 좀 올드하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G80 모델은 정말로 30대 분들이 타도 굉장히 잘 어울릴 정도로 되게 세련되게 변했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은 제원상으로는 전장도 좀 길어졌고 전폭도 좀 넓어진 제원을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탔을 때는 운전석에서는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 없습니다. 기어봉이 없어지면서 기어 레버가 이렇게 다이얼 형식으로 대체됐거든요.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이제 왔다 갔다 하거나 운행을 하면서는 좀 더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걸 사용할 때는 저는 좀 불편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생각보다 좀 뻑뻑하고 자주 쓰면 좀 편해질지 모르겠는데 처음 쓰시는 분들은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앞좌석만 봐서 될 일은 아니에요. 앞좌석은 그리고 대부분 차가 다 넓죠. 근데 뒷좌석이 어떠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G80을 쓰시는 분들이 패밀리카로 쓰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뒷좌석의 넓이도 많이 중요합니다. 확실히 대형 세단에 속하다 보니까 한 키가 180 정도 되셔도 크게 불편함 없이 탈 수 있는 포지션이 돼요. 심지어 이 지금 시트는 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4명까지는 되게 편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5명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사륜이다 보니까 여기 뒤쪽에 이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사람이 탄다면 여기는 올라가 있고 여긴 볼록 튀어나와 있고 이러니까 좀 타기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시트 포지션이 올라가다 보니까 머리도 닿고요. 그리고 이게 다리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왜냐면 여기 또 사람이 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불편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이 G80이 잘못 만들었다가 아니라 이런 사륜 아니면 후륜 차량들은 대부분 이런 에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 모델은 사실 딱 봐도 올드하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정말 세련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가 들어가면 이런 패턴의 문양이 나오고요. 솔직히 저는 1의 패턴이 좀 더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비싸요. 2가 더 비싸고 1이 좀 더 싼데, 2가 들어가면 나파가죽 시트를 사용을 하고요. 1이 들어가면 좀 더 패턴이 화려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안 들어가면 구형 G80의 향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개선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 달려있는 이런 버튼들 있잖아요. 이런 버튼들이나 아니면 윈도우 버튼, 아니면 공조기 버튼,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롬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 비슷하게 그래도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이전 모델과 비교했을 때는 확연하게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들은 되게 개선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장롱 패턴 없어진 것도 너무 좋아요. 이게 지금 리어로드 느낌으로 들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전에 사용하던 장롱 패턴이랑은 전혀 다른, 정말 이제 G80이 고급 세단이 맞다, 그리고 해외의 E클래스나 5시리즈 같은 등급의 차량과 비교를 했을 때도 오히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관도 저는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모델 전까지는 뭔가 현대나 제네시스에서는 패밀리 룩이라는 그런 게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나타는 소나타대로 만들고, 그랜저는 그랜저대로 만들고, 아반떼는 아반떼대로 만들고, 뭔가 통일되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BMW나 벤츠를 보자고요. C클래스, E클래스, S클래스,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굉장히 패밀리 룩을 잘 활용을 해서 누가 봐도 BMW다, 누가 봐도 벤츠다를 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네시스도 패밀리 룩이라는 거를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만 보면 지금 G90, 그리고 G70, 그리고 G80, 그리고 GV80, GV70 이런 제네시스의 모든 디자인을 보면 딱 그냥 누가 봐도 제네시스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패밀리 룩을 완성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전체적인 디자인면으로 봤을 때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뽑아낸과 동시에 누가 봐도 제네시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그런 아이덴티티도 갖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는 패밀리 룩 같은 통일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힐 같은 경우도 G90의 힐과 공유를 하죠. 물론 이게 지금 19인치 힐인데 20인치 힐 같은 경우는 다르게 생긴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1세대 G80을 타면서 느낀 점은 3300cc에 거의 300마력 가까이 되는 수치가 이 무게 때문에 되게 느리게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네시스 1세대 모델이 굼뜨다는 거는 타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굼뜬 게 싫어가지고 사륜을 선택 안 하고 그냥 일반 후륜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차량은 배기량이 낮아졌어요. 심지어 사륜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놀라운 점은 제가 지금 딱 시동 걸자마자 출발할 때 느꼈어요. 더 빠르구나. 이 차량은 지금 2.5 터보에다가 4기통 엔진을 쓰는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을 했어요. 아, 이게 너무 느리면 어떡하지? 무게도 좀 줄었거든요. 전 모델에 비해서 100kg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도 돼지란 말이에요. 이 돼지 같은 무게를 이 4기통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어요. 그리고 좀 느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토크랑 마력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토크랑 마력이 증가한 만큼 출발할 때부터 느껴져요. 훨씬 경쾌하다. 이게 진짜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예 다른 차입니다. 아예 다른 차고,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이게 마력과 토크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좀 빠르게는 만들었지만 무게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BMW나 아우디나 이런 차들을 타보면 속도를 어느 정도 내도 경쾌하게 나가면서도 바닥을 꽉 잡고 있는 듯한 접지력이 되게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안정적이면서 빠르다. 근데 얘는 솔직히 그 정도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일반적인 소나타나 아반떼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바닥을 잡고 있는 느낌이 납니다만 이게 6기통이 아니라서 그런가? 근데 BMW도 6기통이 아니잖아. 이게 분명히 경쾌해지고 빨라졌거든요. 빨라지면서 무게감까지 잡아줘야 되는데 그 무게감이 좀 날아간 기분이에요. 4기통으로 바뀌었다는 거를 그래도 되게 나쁘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G80이나 아니면 뭐 K9, G90 이런 대형 세단을 타는 분들 중에서 가장 빡쳐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연비거든요. 1세대 G80도 극악의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시내 주행 뭐 5km, 6km 이런 거 되게 흔하게 보였고요. 좀 막히는 도로에서는 막 3km 이렇게도 나왔어요. 1세대 G80이 4륜이 들어갔다 그러면 연비 바로 8.3이었어요 근데 얘는 4륜이 들어가도 10이 넘었습니다. 10.1을 기록을 했고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도 시내 주행, 고속 주행 다 1세대와 비교했을 때 2 이상이 차이가 나는 굉장히 준수한 연비를 보여줍니다. 다운사이징으로 연비를 훨씬 더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쁘지만 않았다라고 본다. 사실 좋았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클래스나 5 시리즈에 비해서 G80이 좀 많은 게 발렸지만 사실 연비 때문에 안 사는 경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4기통으로 바꾼 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고차 시세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중고차 시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방어가 잘 되고 있어요. 제가 3년 전 이 차가 딱 출시했을 때 3년 뒤에 3천만 원대로 내려온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3천만 원대 좀 힘들고 3천만 원 후반에 있긴 있습니다. 이제 거의 3년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3년차가 딱 되고 나면 뭐가 좋냐, 리스 렌트 물량들이 쏟아집니다. 리스가 만기되고 렌트가 만기된 차량들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게 되면 금액이 내려가게 되는 거거든요. 한 1년만 더 지켜보자고요. 물론 대기기간 자체도 좀 아직까지 긴 차량이기 때문에 1세대처럼 막 금액이 엄청 확 빠지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물량이 많이 풀리면서 금액이 내려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G80을 사려고 했는데 나 금액이 좀 많이 부족했어, 너무 비싸 하는 분들은 1년 정도 기다리시면 좋은 소식이 올 거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뭐 중고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혹시 네가 탄 G80 좋아 보이는데 뭐야 하신다면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